예,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발표회인데, 원래 발표회가 무색할 정도로 엄청 참석도 많이 해주셨고, 또 날씨도 너무 화창하네요. 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는 아무래도 학술대회가 딱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사회과교육학회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181회네요. 정기 학술대회이고요. 오늘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다 같이 모였는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모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 개회사를 통해서 저희 학회장님이시죠. 광주교대 이광성 교수님 모시고 개회에서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회장, 광주교대에 있는 이광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자하고 몇 번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면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공식 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앞에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해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한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제가 벗고 사실은 개회 선언을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김재건 교수님이 이미 해버렸습니다. 제 181차 한사가 교육학회하고 교육과정평가원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말고 이제 그거 빼고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더 뜻이 깊은 것은요,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지금까지 한국 경제교육을 위해서 힘써 와주신 우리 이름도 까먹었어요. 예. 항상 긴장하면 이렇게. 예, 우리 김진영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기념으로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181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정년 퇴임을 축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걸 축하해야 될까? 아쉬워야 될까? 울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정년 퇴임을 맞으시면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건 축하해야 되는 자리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 끝나는 무렵에 꽃다발하고 다른 선물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사범대학장,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이신 박대식 학장님,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멀리 이제 서울부터 해서 부산, 광주, 대구 다 오셨는데요. 이따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 같은 경우는 역사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근데 학회의 목적이 사실 정보의 생산과 교류와 공유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생산 같은 경우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지만 공유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 이런 문제점도 개선하고자
모든 저희가 생성된 그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연구하신 다른 그 연구 성과들을 이 학술대회라든가 학회를 통해서 전달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연구 성과물은 저희 공유할 수가 있지만 이미 이제 정년해 주신 버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전공에서 유명한 내용과 콘텐츠와 강연과 강의 등이 공유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정년 퇴임하신 분들에게도 소중한 그런 자산 가치가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성과물들을 공유하고자 어떤 강의라든가 강연 콘텐츠 작성을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것은 저희 학회 개정을 통해서 게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모든 우리 학회에서 생성되는 성과물들은 공유되고 게시가 되기 때문에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공유된 것을 보실 때 상당히 그 새로운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젊은 30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별로 웃지 않으세요? 굉장히 반가울 것 같거든요. 나도 저런 젊은 모습이 있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기록이 대해서 게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어떤 연구물이 있으면은 학회를 통해서 꼭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평가원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학술대회가 또 개최가 되고요. 강원대학교에서 또 이 장소하고 또 만찬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원활하게 학술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도 학회장님 허락해 주셔서 마이크 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축사입니다. 오늘 축사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이신 박대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대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대면으로 하신다니까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를 학술대 장소로 이렇게 또 결정을 해주시고 정말 먼 곳에서 여기 춘자까지 방문해 주셔서 강원대 사범대 전체를 대표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회 이광정 회장님이 여러 대학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교수님이 연구위원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 교육과 경제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제181차 정규학술대회를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시간을 좀 내어서 학회에서 이제 저한테 학술대 자료집을 보내주셔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미래 세대인 초중등 학생들과 사범대학의 예비교원들의 기업, 금융, 경제교육에 대한 교수님들과 연구위원분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느 영역까지를 또 가르쳐야 되고 어느 깊이까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커다란 담론의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소연 박사님, 그 다음에 김태환 교수님, 그리고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김진영 교수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앞에서 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포학들의 양성과 한국 사회과 교육에 큰 기여를 해오신 김전영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김전영 교수님과 저의 인연은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범대 학장을 역임하실 때 제가 부학장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지난 제가 이번 달이 이제 임기 말인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정말 이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퇴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싶습니다. 춘천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막국수하고 닭갈비의 고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막국수는 음식으로 만든 개영배와도 같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국수 같은 경우는 음식의 양이 적지도 않고요. 즉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지도 않은 이상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한번 여러분이 저는 춘천에서 느껴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학회 일정이지만 춘천에서의 시간이 교수님과 연구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을 정말로 크게 환영한다는 말씀을 올리며 큰 결실을 맺는 학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강의실 비롯해가지고 물심양면으로 강원대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10초 늦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박수를 저한테 치셔서. 예, 이제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는 이제 2개인데요. 오늘 좀 특별하게 보기 앞서서 기조 강연 듣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현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좀 양변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여기 경전 기념 학술대회라고 해서 강원대 사회과의 이 학과 사무실에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양력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학술 조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있는데 좋은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도에 서울대 사회교육과에 입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에는 무려 85년도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재직 중에 계십니다. 여러 요직을 거치셨는데 말씀하신 사범대 학장을 비롯해서 지금은 강원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협력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 교육 공무원 표창 30년 근속 표창 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박수로 키노트 구조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진희입니다. 제가 이 학회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영광된 자리를 갖다가 이제 제공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싶은데 좀 씁쓸한 게 있는데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우리 과의 이종렬 교수님 연차할 때는 사회학 교육학회에서 연차대회를 이렇게 제줬는데 6년 지나니까 이게 연차가 아니고 월차로 이게 줄여가지고 이걸 내가 회장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씁쓸하다고 이제 하회를 해야 되는지 아주 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겹쳐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보면은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정치가 한 사람만 나서면은 경제학자 100명이 오고 순간적으로 다 물리칠 수 있죠. 그 정도로 이종현 선생님 하신 정치학은 위대하고 오직 했으면 경제학에서는 정치학을 갖다가 외생변수라고 그렇게 두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통제당할 뿐이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가 정치학을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의 제목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것도 하다 말고 저것도 하다 말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은 다
완성이 안 됐고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제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묘비를 쓰면은 뭐 학생 부분, 연한인가 뭐 김모 이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학생이란 게 아직도 이제 배우는 중이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아마 내가 죽었어도 배울 수 있는 배우고 있는데 미완성이겠죠.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우리 학장님이 진짜로 예리한 눈으로 이 경제 교육이 이제 오래 안 됐죠.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열심히 이제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이 경제 교육이 미국에서 이제 붐을 이룬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게 1980년대 이제 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하필이면 미국은 50년, 60년에 이 경제 교육이 붐을 이루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80년에 붐을 이루고 미국에서는 50년, 60년에 이제 붐을 이뤘는지 그 이제 역사적인 경과를 제가 이제 찾아보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그 한국까지 넘어올 거고 시간이 안 되면은 이게 뭐 미국에서 끝나고 태평양 건너는 사이에 끝이 날 거고 혹시라도 이 회장님한테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시간 좀 더 달라고 내가 학회에 얼마 기부하겠다고 시간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돈 주고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역사학자입니다. 미국의 이제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의 이제 야로라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회과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는 미국이 50년대하고 60년대가 경제학 그리고 경제교육의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사회과에서 쓰이는 이제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대신에 많이 쓰이는 이제 스콜레스틱이라는 그런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게 이제 경제로 되어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50년대, 60년대가 이제 경제교육의 시대인데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다시피 있죠. 누가 이제 총대를 매느냐면 이게 비즈니스, 기업들이 총대를 먼저 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정부 인사들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경제 소양 저 교육에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이제 경제 교육이 60년대 번창을 하는데 출발이 어디냐면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미국의 경제 교육 출발은 1930년대 이제 대공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공황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저기 제가 보기에 대공황이라는 것은 노동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직하는 그런 상황이 대공황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현상이냐면은 이게 보니까 훌륭한 정치가들은 꼭 하다가 이제 물을 이 대공황은 아까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실직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예정이 웬만하니까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1998년의 외환위기입니다. 그 당시 외환위기에 우리가 실업률이 있죠. 제일 높을 때가 8%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실업률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큰일 났다고 정말 이제 난리를 겪었는데 아마 이 중에 상당 부분 여기 계신 분 부모님들은 다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이 외환위기가 실업률이 이제 10%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실업률이 25%라니까 정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는 이 상황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애칭 FDR이라고 부르는데 이 FDR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면은 1934년 초에 등장하겠죠. 근데 아주 이제 대비되게도 요 앞에 대통령이 후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공화당이고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인데 두 사람의 정책이 정반대입니다. 혹시 요 밑에가 어떻게 정반대냐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학장님 말고는 다 사회과에 관련된 사람이고 김재병 교수님도 그래도 사회는 왕년에 좀 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경제학은 그 안에 이제 사조가 2개 있습니다. 소위 이제 경제학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이 고전학과 사람들은 세상은 냅두면은
잘 알아서 돌아갈 것이라는 이제 자유 방임 사상입니다. 이제 영국 사람 아담 스미스를 갖다가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리버풀에서 그 글래스고 자란 비틀즈라는 사람은 노래도 뭐죠? Let it be, let it go 이게 전부 다가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아담 스미스를 갖다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제대로 내버려두면은 시장이 알아서 이게 이제 조정할 거다. 이게 이제 그 고전학파 생각이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학파가 이제 케인즈학파라는 사람들인데, 이게 사실은 요거는 또 대학도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게 아담 스미스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또 하나 경쟁하는 대학이 C 대학이 있죠. 요 케인즈는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들 말이 맞는데 순간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뭔가 부족해가지고 정부가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 생각인데 요 위에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후보 대통령이었고 요 밑에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저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 얘기할 때 막 서로 개인적으로 뭐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 공화당이 아주 이게 철학적으로 서로 이제 대비가 되는데 특히 여기에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경제 정책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들었으니까는 이 대공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뉴딜이라는 이제 큰 간판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뉴딜이라는 간판 밑에 이제 메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줄 서서 이제 보호금 받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만듭니다. 소셜 세이프티 네트워크라는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미국이 이제 이제서야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선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배고픈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 경제학책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하는 이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요 이제 경기조절정책 여기에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이제 사회제도를 갖다 개선하는데 왜 이런 이제 큰 불행 위기가 생겼는지를 따져보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노동법이 잘못됐다든지 해가지고 사회제도 개선 요 세 가지가 이제 이 사회보장제도 경제조절정책, 그다음 사회제도 개선 요 세 가지가 이제 이 루즈벨트의 뉴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써가지고 뭐 다 주고 가는 판이니까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이 100일 안에 법을 100개나 이제 통과시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은 늘 의회가 이게 칼자를 잡고 대통령 너 좀 잘 해보라고 이제 뒤에서 째리고는 그런 나라인데 이 취임하는 이제 소위 병아리 대통령은 100일 안에 법을 100개나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이제 대공황기에 다급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다 통과시키고 이 사람이 이제 연설 속에서도 야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미국은 자유사회예요. 자유사회라는 것은 정부는 바깥으로는 나라의 방위, 안으로는 질서 유지, 그리고 이제 재산권 보장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간섭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알아서 먹고 사세요.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진 철학적인 기조인데 이게 이제 루스벨트가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죠.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 이제 루스벨트의 반기를 든 게 아니고 이 대공황이 오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엄청 잘난 척하면서 방송, 신문 뭐 하면은 경제학 깃발 들고 나서면 다 한 말씀 하시고 내가 경제 예측도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온갖 처방을 내리는데 갑자기 경제학자들이 꾸랑이 오니까 다 꼬리를 내렸어요. 여기는 이분은 우리 사회과하고 상관없는데 윌리엄 키코프라는 분인데 위스콘신 대학에서인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10명을 초대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경제학에서 뭘 잘못했느냐고 이제 반성의장을 갖는 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논쟁을 우선은 대공을 맞아서 학계가 반성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반성을 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 루스벨트의 이 뉴딜에 대한 관계를 드는데 아마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기업 단체들이 많죠. 뭐 무역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정경련이라든지 이렇게 꽤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약식남이라는데 이 조직은 경제단체인데 1800년대부터 이제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 이제 단체들이 경제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루스벨트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요 남이 강한 게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이제 루스벨트에 이제 반대를 하고 오로지 정부가 해야 될 것은 프리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자유 기업 체제 요걸 갖다가 잘 유지하는 거라고 사사건건 이제 이 반기를 걸죠. 근데 이제 왜 이랬을까 찾아보니까는 우선 이 단체가 이제 출범이 미국의 이제 중남부였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인종차별이 심하고 아마 그 사람들 지금도 찾아보면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 안 하고 공화당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정부가 이제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이제 이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제 반대를 하느냐면은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노동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제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힘이 없다가 이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1960년대, 7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AFL-CIO 하는 이제 이 소위 미국 노동조합 이게 이제 회장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권한이 세지니까 엄청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반대를 하고 한쪽으로는 역시 가진 게 요거인데 요거 가진 사람이 뭐냐면은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줄기차게 반대하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깥에 간판을 뭘로 달았냐면 경제교육이라고 간판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명명하기는 기업 혹은 산업, 경제계에서 하는 경제교육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엉터리 경제교육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큰 10개 중에서 한 7개는 못 쓰더라도 한 서너 개는 그래도 경제교육 시민들의 이제 인식을 바꿀 수 있으니까 다행인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경제교육 역사적으로 요 1940년대 이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저 CD라는 저것도 아까 남처럼 경제단체들이 이제 경제기업들이 관여해가 만드는 경제단체인데 저거는 특이하게도 있죠. 이 CD에서는 몰랐냐면은 저게 이제 경제발전위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저거를 움직이는 이사회 10명의 이사 중에서 3명이 이 교육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정책, 고용, 생산 이런 걸 갖다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특이하게도 이 연구소에는 교육 전문가가 이제 10명 중에 2사람인지 3사람인지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고 있었을 때 미국이 1946년에 고용법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은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면 이제 세상이 확 바뀌어야 돼요. 이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밥벌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다가 어떤 걸 하냐면 행정부의 책무 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하고 생산성 향상 요걸 갖다가 미국 의회가 법을 만듭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미국 의회가 이제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이제 정부가 시장 개입 안 하는 게 이게 미국의 정신인데, 요 고용법을 통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적어도 경제 정책을 갖다가 펼치라는 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게 선언한 게 요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아주 특이하게 이제 승계지명을 가진 요 단체가 출범하고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법을 고용법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특이하게도 요 CD의 요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알프레드 밀이라는 이분인데 요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일까 이걸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특이한 꼭지 하나가 이제 경제교육이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자들이 관여를 했고 이분들이 이제 경제교육을 제대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제교육을 출범시키는 이제 계기인데 이 사람들이 막 논의 끝에 이제 이 CD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1948년 이제 이 10월인가 이때 미국 뉴욕에다가 이제 전국에 우선 교육 전문가들 한 30몇 개 주의 대표들하고 교수들하고 정치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놀랍게도 3주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을 갖다가 부강하게 하고 우리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온갖 얘기를 하고 그 3주간 세미나하고 그 결과가
야, 이래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미국의 미래인 젊은 학생들한테 제대로 경제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이제 이 기구가 1949년 1월에 그 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하는 JCE가 여기서 주둔합니다. 요거 이제 특이하게도 요 사람하고 요 이제 JCE 첫 회장을 갖다가 이제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 더우드 베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5년 동안 그거 이제 회장을 맡아가지고 요 JCE가 출발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이제 경제교육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걸 시행하는데 여기 이름이 처음에 JCE로 출범했다가 다음에 이제 NCE로 갑니다. 아마 출범할 때는 교육계 산업계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NCE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계 관계를 끊는다 그런 얘기죠. 이 조직이 출범할 때부터 비난받은 게 이념적으로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조인트란 말을 빼버리고 내셔널 미국 전국 이게 됐고 그 다음에 2008년 9년 사이에 이게 이제 내셔널 하는 요 N을 뺍니다. 지금 이름이 CE인데 이게 왜 N을 빼느냐면은 미국 정부한테 돈을 어떻게 이제 이 NCE가 대거받는데 이게 뭘 하라고 받느냐면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하다가 자본주의 올라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자본주의 경제 운영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CE가 엄청나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출범은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JCE가 이제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은 인류 경제학자들이 하고 교육하는 것은 2류나 3류가 한다는 이제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미국 경제학회가 1955년에 자기가 경제교육위원회를 밑에 상설위원회로 이제 만듭니다. 이 경제교육위원회를 만들면서 미국 경제학회가 자기들이 칼리지 레벨을 이 경제교육이 아니고 프리칼리지 소위 이제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자기 이제 우리가 책무라고 그걸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만들어진 게 제일 이게 여기 62년 보고서 요 AACE하고 CED가 낸 요 보고서 Economics Education in the Schools 하는 게 그 당시에 미국 초중고의 경제교육 현황을 갖다가 다 조사를 자료를 밝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초중고에서 경제교육에 뭘 가르치고 어느 정도 깊이를 가르치고 어떤 순서로 가르치고 하는 이 내용들을 여기서 처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학자들은 아마 그 뒤에 노벨상을 사무엘슨이라든지 뭐 토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다 참여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JCE, NCE가 이게 요 사람들이 대거 경제학자들이 경제교육에 참여하면서 경제교육이 이제 붐을 이루게 되고 더 큰 거는 그게 이제 1967년에 라이트 펜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하원 경제분과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러가지고 경제교육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데 미국은 소위 이제 하원에 이게 소위원회 청문회가 하면은 진짜로 막강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언론, 뭐 정치인 다 주목을 받는데 이제 이때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경제 교육이 아마 본격적인 궤도로 돌아서지 않느냐 이제 뭐 벌써 이제 몇 년 만이네 여기 다 끝난 거네. 굳이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제 70년대부터 아까 이제 이 경제 교육의 큰 꼭지로 금융 교육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게 2009 교육과정 대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돈 주고 산다는 게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미국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 경제교육은 이게 어떻게 이제 전개되냐, 이제 이걸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 그림부터 이제 제시하는 것은 제가 교수 강의해 보니까는 제일 먼저 퀴즈로 이걸 해놓고 왜 저기 나오지 사람들 관심을 끌어놓고 이제 수업하라 그러더라고요. 요게 특이하게도 83년 요게 오스가 이게 8월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여기 70년대 보면은 10몇 %죠. 83년도 오면은 요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소위 2~3%.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물가 상승률은 2% 이하가 정상적이에요. 요게 83년에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 왜 생기냐면은 한국이 이제 그 정부 주도 경제 성장을 쭉 해 나가는데 이게 아마 78년, 79년 오면은 이게 모든 이 관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국민은 따라오기만 하고 모든 걸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정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부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끌기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먼저 나서고 우리가 이제 밀기해야 되겠다고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정부 관료들하고 KDI 중심의 이제 경제학자들 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주도가 안 된다는 것 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80년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시장 개방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장 개방하면 이것도 난리 나잖아요. 왜냐면 기업들은 다 반대죠. 근데 오로지 시장 개방을 하려면 이제 소비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아마 더 큰 게 이 당시에 심각한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억제는 모든 사람한테 고통수반이에요. 돈 못 구해서 사업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안 들어가고 아마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박사도 제일 괴로운 게 인플레이션 잡긴 잡아야 되는데 돈 재면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무지막지하지 않으면은 지식인이면 안 되고 좀 무지막지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요 사람 있죠. 다들 우리 사회세계는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저 사람이 좀 내하고 다른 게 나는 50대도 60대도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40대에 49살인가 나라를 하나 굴고 해먹었으니까 진짜로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 사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교육을 하는데 80년 초반에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모든 군인 사람들이 다 경제교육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곳곳이 불러다가 안 하면은 뭐 삼청교육도 끌고 가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교육을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적어도 야만스럽지 않게 되려면 학교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경제교육이 학교로 들어온 계기가 1987년입니다. 이 사업이. 이때는 그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영식, 그 이제 총대연맹계 그 당시 부장 문용민, 그 당시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임천순, 최병모, 그 다음에 남상준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청와대 이제 전 모시고 앉아 있는데 이제 매번 모임하면은 청와대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이제 이쁘냐면은 1980년대에 연말에 가면은 경제기획원에 이제 뭐냐면은 경제교육국장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국장을 거치고 나면은 다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마 초대 국장이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DJ 때 미국을 간 이기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초대 경제교육국장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경제교육이 이제 경제교육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주도가 이제 교육부 쪽에서 했으면은 교육과정에 쉽게 들어왔을 텐데 기획원 쪽에서 하고 이게 교육부에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과정 개편을 해달라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애초에 이제 최초의 산업계가 아까 CE 되니까 CE가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는 이게 정부 주도로 해놓으니까 아직도 기획원이 지원하는 전국의 이제 경제교육센터가 있긴 한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그런마 단계가 있고 제대로 이제 유지가 안 되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혹시라도 끝났네.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에서 왜 경제교육이 저렇게 번창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그 얘기하고 한국 거는 제가 다음에는 돈 받고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돈 안 받고 얘기하고 저한테 가서 돈 주는 데 가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퀴즈만 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한 기도 강연이었습니다. 그 김재현 교수님 지금 기도 강연 해주셨는데 특별히 춘천에서 아주 귀여운 화동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재현 교수님 앞으로 모시면 화동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정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저기 순서도 조금 저기 변화를 줬으면 하는데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지금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휴식을 가지면 어떨까? 박 회장님 괜찮을까요? 예. 사진을 찍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기 전달식은 그러면 마지막에 할까요? 예. 지금 다 같이 있는 데에서 전달식을 할까요? 예, 그러실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네. 예, 그러면 여기 네. 하나 나오셔가지고요. 예. 전달식 화면이 한번 보시게. 네. 전달식을 갖고 그다음에 이전에 교수님 축사 간단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까지 하고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사진 촬영에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 꽃다발 이거 누가 들지? 이건 내가 들고 꽃다발 이건 누가 들지? 여기 저 구정화 부회장님 저 구정화 부회장님 꽃다발 우리 난 이거 부장님 전달. 예, 그러면 박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학회에서 김정 교수님 그 정년 퇴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한을 우리 그 구정화 부회장님이 전달하시겠고요. 저는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홍삼 드리는 전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달할 때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강원대학교 정년 퇴임하신 우리 명예 교수님이신 이종열 교수님이 오늘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저기 김지영 교수님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이크 앞에 설 줄 알았으면 미리 원고를 좀 써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이크 앞에 서면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김진당 교수님이 정년하시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그동안 85년부터 강원대학교에 근무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놓으신 것을 노고를 감사 축하드리고 아까 우리 이광선 회장님께서 정년을 축하해야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김진영 교수가 그동안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지내느라고 저를 괴롭힐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정년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로 괴롭히는데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어디서 저런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들이 나오나 하고 참 야외했었는데 여전히 젊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꽃다발하고 선물을 잘못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아마 홍삼은 별로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저하고 나눠 먹을 것 같고 꽃다발은 아마 사모님 갖다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무튼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 같이 김진영 교수님이 정년하신 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박수로